자, 북한 참시 얘기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추진한 조국 근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으면 네. 내 무덤에 후손들이 침을 뱉어라. 네. 이러한 혁명가로서의 정말 결연한 의지, 그 결연한 영혼을 이제 밝힌 건데, 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그 말이 이게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권력자들이 네. 박정희 대통령 이 천하 권력자가 돌아가시니까 침을 뱉었죠. 그때 가장 먼저 박정희를 향해 침을 뱉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공화당 세력들입니다. 최측근들. 최측근들. 권력은 무상한 거예요. 네. 권력자의 강아지가 죽으면 가죠. 가죠. 그 집에. 네. 그러나 권력자가 죽으면 안 가죠. 그 무덤을 향해서 물론 침을 뱉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건 침 뱉은 거죠. 그 배신을 했는데. 진짜 거기 가서 침 뱉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침 뱉은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야당, 또 전 국민이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다. 네. 이렇게 적화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일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던 안배운 선생이 네. 당시 월간 조선 기자 조갑제를 부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을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 기획 기사를 실자.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안병훈의 기획과 조갑제 기자의 그 엄청난 집념이 서로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른바 조갑제 기자의 필생의 추적, 네. 박정희 생애에 대한 필생의 추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 박정희 재발견은 기자 조갑제가 한 겁니다. 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대한민국 현대 그럼 박근혜 후보나 언론사에서 그 가족들이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고맙다고 별로 안 하죠. 별로 안 합니까? 네. 또 이 조갑제 선배 같은 경우는 박근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혹합니다. 네. 네. 잘못한 거는 제대로. 아주 가차없이 비판을 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박정희, 인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벌어졌던 거고, 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박정희 기념사업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재발견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또 박정희 기념사업회에 들어가서 뭐 박정희 기념사업 어쩔 수 없었다. 임내하는데 산업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네. 그분들이요, 전국에 박정희 대통령 공덕비, 성덕비 하나 세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나름대로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집단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을 이 박정희 재발견을 기획했던 안병훈이라는 언론인, 조갑제 기자, 그리고 인간 박정희,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최대 빈곤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가난과 공산주의 세력의 그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는 한 인간의 집념, 혁명가 박정희, 이 개인의 집념이 이루어진 것이, 그 결과가 사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예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대선 전국의 핵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박정희 재평가냐 이거예요. 네? 따님이니까. 마치 박근혜 박정희 후보가 따님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환생해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겁니까? 네. 네?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대표. 이것을 벗어나서 네. 정책으로 가자 이거예요.
네. 자,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네. 벗어나서. 박근혜 재벌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대선 공약 내놔라. 아, 재벌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네. 아, 용기 있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재벌이 막강 파워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칼럼을 권력 썼죠. 위에 재벌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또 요즘에.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커밍아웃 하라면 네. 저는 뼛속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의 뼛속 깊이 간직되고 있는 저의 개인 철학과 소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네, 그 전제하고. 네. 그다음.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 재벌은 분명히 방향을 잘못 잡고 네. 이건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탈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어떤 일탈 행위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네.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죠. 하지요. 네. 자, 그런데 저도 비판합니다. 주사파만 빼고. 네. 주사파만 빼고 네. 이른바 종북 세력만 빼고 네. 비판적인데 네. 얼마 전에 말이죠. 대한제국 고종 때 네. 대한민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오신 언더우드 아, 연세대학교 만드신 그렇죠. 분이에요. 언더우드. 연세대학교의 전신 세문안교회. 예. 그렇죠. 연희 전문학교를 네. 창설하신 언더우드 선생의 네. 증손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네. 증손자가. 네, 피터 언더우드라고. 네. 이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완전 뼛속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네. 이분도 한국인이에요. 네. 이분이 퍼스트 무버, 네. 정말 앞을 헤쳐갈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이름의 책을 냈는데 네. 거기에 정말 어디 숨을 자리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아,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를 자극한 창피한 부분. 내가 참 나의 각성력, 이 각성력이 너무 빈곤하구나 그게 재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의 세습 체제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야. 그 왜 그러냐? 야, 재벌도 세습하니까. 네. 그 얘기죠. 북한의 경제 총 규모를 대한민국의 재벌로 치면은 북한이 7번째 재벌이랍니다. 종교계도 세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난리입니다. 말도 많고. 물론이죠. 기업도 세습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세습하시는 분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욕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뭐냐면 지금 재벌 얘기를 합시다. 뭐냐면 이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논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재벌, 이 대기업은 한국 국민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업이라 이거예요. 지금 재벌 가문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역사적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한국 국민들의 그 지난한 고통 감수. 우리가 그야말로 대기업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 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뼈와 이 눈물이 이 피와 땀이 결성된 것이 대한민국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기업이라는 얘기죠. 국민기업이라는 국민이 쉽게 만든. 말하면, 쉽게 네. 얘기해서 뭐 삼성이니 LG니 현대니 뭐 중요한 SK니 이런 게 다 국민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의 그야말로 처절한 노력의 결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대기업은 존재할 수 없었다. 자, 그런데 피터 언더우드가. 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씨 가문, 정씨 가문, 네? 최씨 가문, 구씨 가문,
허씨가문 이렇게 네, 그만하시죠. 예. 아니, 그 이런-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런 4, 5개의 가문이 네. 대한민국 경제의 생사 역할권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씨, 정씨, 네? 예. 최씨, 네. 구씨, 허씨. 한마디 더 하겠어요. 아, 기업뿐만입니까, 근데? 막지 세습이? 마세요. 막지 마세요. 아, 막지 않을게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의 4, 5개의 가문의 유전자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도 있죠. 참으라는 거예요. 아, 따라서 네. 지금 말이죠.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존재 이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원칙에 존중하기 따라서. 때문에. 자, 저도 그러나 시장 경제를 존중합니다. 재벌 2세, 3세, 4세들이 네? 이 강남에서 네.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가는 레스토랑 운영해서 돈 퍼담고 빵집하고 네? 두부 만들어서 팔고 아, 그 두부도 만듭니까? 네. 그럼 안 만듭니까? 아, 네. 네. 그리고 면세점 다 싹쓸이하고. 돈 걸어들이고 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박근혜 후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 재벌의 이 일탈하는 거. 어제도 그 나지오사 와서 얘기를 하대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개혁을 해야만 대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제 2부 출연자 정중길 네. 전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이요. 저희 캐도남마 지금 생방송을 펑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사고가 있는지 생방송 출연의 직전에 연락 두절돼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요 얘기하고 다음. 자, 그래서 박근혜가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혹시 저 사람이 정중길이구나. 네, 오해, 이렇게 여기는 윤창중 칼럼 오해 대상 없기를 대표입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만약 박근혜가 집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 그래서 세습을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뭐 집권한다면 이런 가정도 지금은 제가 볼 때 섣부른 가정이고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하든 지금 네. 이 시대 다음 정신이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은 저는 제대로 본 걸 보는 대통령.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집권하든 이번 재벌에 대해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나는 그래서 네.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재벌이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벌이 갖고 있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과제다. 나는 이렇게 감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배하면 안 되죠. 자, 큰 틀을 깨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자, 경제가 보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재벌의 세습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피터 언더우드 씨도 자기 책에서 강조한 바가 뭐냐면 네. 예컨대 포드사를 예를 들었어요. 포드사는 이 100%의 주식 중에 4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포드가가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재벌은 어느 회사든 간에 2%를 주식 보유가 넘지를 못합니다. 네. 자, 20%의 주식을 갖고 재벌 황제 역할을 한다? 그것은 2% 아니에요? 2%죠. 네. 2% 이상을 갖지 못하고 못한,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엄연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앵카가 하시기 좋아하는 잘 쓰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네. 그래서 2%밖에 안 되는데 세습한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계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근데 대기업 중에 멋지게 세습 안 하는 대기업 없습니까? 없죠. 아, 그런가요? 네. 전부 다 세습입니까? 지금 유일하게 아.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전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 이 자리에서 말씀 뭐 드릴까요? 얘기하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유한 아,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유한양행은 아니죠. 네. 전 재산을 다 내놨죠. 그 네. 사회 하나 냈죠. 창설자 유한일 선생님께서 다 내놨죠, 돈을. 전액을 사회에 내놓고 이것은 철저하게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체로 가야 한다. 아, 그분이 미래를 봤네요. 네. 훌륭하신 분이죠. 유한일. 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정말 약이 없을 때 유한양행이라는 걸 만들어 창업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모험 기업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3대가 뭡니까 증손녀입니까? 그 손녀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죠. 네. 전혀 개입은 하지 않죠. 경영하지 않은 가운데 전문 경영인체로 하고 있죠. 아, 모범적인 기업도 분명히 있네요. 있는 거죠. 네. 거기는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사업도 많이 네. 했고 참 훌륭한 기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공약 이걸 네. 내놔라. 자,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교수가 분명히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이렇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내놓으면은 그 후보를 이제 이른바 흡수합병하는 거죠. 네. 흡수합병하듯이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빅카드를 틀림없이 9월 30일 추석을 앞두고 아마 내놓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 여기에서 네, 정준길 씨가 네. 원래 오늘 생방송 펑크를 내시고 계속 연락이 두절돼서 혹시나 네. 뭐 다치시거나 뭐 혹시 사고가 혹시 이런 게 안 났을까 좀 거꾸로 걱정이 되네요, 제가. 제가 무슨 말만 하려면 꼭 정준길 지금 변호사가 저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여기 밑에 이게 지금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다 계실 이제는 거예요. 알겠죠. 네네. 자, 추석 대공세 그렇죠. 추석 네. 대공세가 추석 이제 대공세. 붙어질 거예요. 네. 안철수의 추석 대공세. 네. 네? 네. 이제 박근혜의 추석 대공세. 이게 장렬한 가운데 과연 누가 국민의 관심을 끄느냐? 네. 국민의 눈과 귀를 누가 고정시키느냐? 여기에서 소위 말한 제2라운드의 결판이 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안철수 후보도 이제 대선 출마를 할 것이고요. 네. 그죠? 지금 이게 보면은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허탈하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출마 발표 여부를 발표하실 거예요? 대선 출마를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이랬잖아요. 네. 저도 몰라요. 허허 네. 이랬는데 저는 안철수 교수가 모른다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 네. 저도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알죠? 안철수 교수는 분명히 D-Day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국민이 그야말로 안절부절 못하도록 지금 이 관심, 국민의 눈과 귀를 끌고 가는 거죠. 저는 그게 9월 말이 될 것이다. 네. 추석 전이 될 것이다. 추석 전.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도 추석 전에 무언가 대공세를 내놔야 된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의 추석 대공세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안 된다. 여기서 박근혜는 밀리는 밀려버린다. 네. 예, 뭐 어떤 내용이 돼야 될까? 아까 그 자, 재벌 버르장머리 말고 바로 또, 거기서 저는 볼 때 분명히 뭐냐면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는 어떠한 국가 경영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대통령 박근혜의 세상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뒤집어 엎겠다. 나는 박근혜가 가져가야 될 컨셉은 뭐냐면 박근혜 후보의 그 안정감, 이 안정적 지도자, 이 준비된 대통령,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저는 변화라고 보는 거죠. 변화. 변화. 체인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이번 시대의 정신은 체인지다. 체인지다.
아, 무언가 변화. 자, 그러면 보수우파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지켜야지 이게 지켜야 보수 되는데. 우파인데 여기 보수 우파도 체인지를 해야지 이번에 시대 정세에 부합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보수우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보수우파는 노무현 대통령이 별놈의 보수라 해도 바뀌지 않고 그냥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건 보수우파에 대한 개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아, 에드먼드 버크라는 이른바 보수주의를 창립한 이론을 만든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정착자가 뭐라 하냐면 보수는 지키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했어요. 보수 우파가 변화를 안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변화하는 게 보수고 네. 이 보수 우파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시대 정신에 맞게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한다. 왜?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면 박근혜 식의 변화 네. 청사진 예. 이것이 이번 추석 대공세에 나와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정준길 씨가 지금 이거 보고 아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만 얘기. 예. 네. 저희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200회를 맞아서 이렇게 방송 펑크를 맞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거짓말로, 그러니까 택시기사 이야기가 옳은 걸로 봐도 되는 건지, 네. 이렇게 안 나오시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뭐 고생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네. 우리 쾌도남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재미있고 유익하게 과연 들으셨는지 네. 제가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기분이 무척 캐돈 엄마 제작진들이요. 좀 네. 농락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대부분 고민은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고민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요, 죄송합니다. 정면 돌파하시면 됩니다. 두려워 숨으시면 마음고생만 합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 꼭 나오셨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